딸 미영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우리 딸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영이 집 현관문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깜짝 방문한 건데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때리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못난 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달인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미영이가 시집간 집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부잣집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당연히 집안도 의료진 가문이었죠. 시아버지는 종합병원 원장이시고 시어머니는 약사 출신이셨어요. 그에 비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면서 딸 둘을 키워왔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거니까 존중하긴 하는데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그때는 그냥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점잖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셨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모든 걸 시댁 기준에 맞춰야 했죠. 우리 형편으로는 버거웠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예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혼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미영이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집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한다. 친정 티 내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미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행복한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하다니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니었어요. 좋게 말하면 가까이서 돌봐주시겠다는 뜻이지만 감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어요. 마음은 당장 뛰어들어가서 우리 딸을 지키고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어릴 때부터 의젓하고 자존심 강했던 아이가 지금 누군가에게 빌고 있다니요.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매번 실수투성이야. 어제도 시아버지 드릴 차 온도가 미지근했다고 하셨잖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결혼하고 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의료인 가문이야.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만한 품격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품격이요? 우리 딸이 품격이 없다고요? 26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아이가 품격이 부족하다니요. 그저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오늘 오후에 시아버지 동창 모임이 있어. 거기서 인사할 때 실수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 음식 가져오는 것도 그만해.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시댁 음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미영이가 제가 해준 반찬을 가져갔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을 거라는 거요. 우리 딸은 그런 걸 다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 미영이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뭔가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했더니 신혼이라 바빠서 그렇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법을 자꾸 물어봤었죠. 왜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갖나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내일은 시댁 친척분들이 오신다. 오늘 밤에라도 음식 준비하는 법 다시 복습해. 네, 어머님.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써. 어제 입고 나갔던 옷은 너무 평범해 보였어. 우리 집 며느리답게 품위 있게 입어야지.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입었던 옷은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거든요. 비싸지는 않지만 미영이가 입으면 예뻐 보인다고 생각해서 골라준 건데 그것마저 지적을 받고 있었다니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영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루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볼 수는 없었어요. 우리 딸이 당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미영이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 한쪽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에게 맞은 자리였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미영이가 당황하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감추려고 하는 거였죠. 반찬 해왔는데 안 받으시겠다고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좋아하는 반찬 조금 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저희 집은 음식이 남아돌아서요. 미영이도 시댁 음식에 적응해야 하는데 자꾸 친정 음식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저를 나무라고 있는 거였죠.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거라서요. 좋아한다고 다 해주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그때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가져가세요.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 딸이 제게 가져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제대로 못 받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미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게 아침에 문에 부딪혀서요. 미영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감싸려고 하는 거였죠. 문에 부딪혔다고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죠. 괜찮아요, 엄마. 별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아파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미영이가 시어머니에게 맞았다는 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님, 혹시 미영이한테 손을 대신 건 아니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며느리를 때렸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문에 부딪힌 거예요. 미영이가 황급히 말렸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영이에게 다가가서 또다시 뺨을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친정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어? 솔직히 말해봐.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뺨이 빨갛게 되는 걸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때리는 손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아, 짐 싸. 지금 당장. 저는 딸에게 소리쳤어요.
이런 집에 우리 딸을 하루라도 더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저 괜찮다고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상황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때렸어요. 저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사위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이긴 뭐가 정말이야. 며느리가 버릇없이 굴어서 훈계한 거지. 시어머니는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훈계요? 뺨을 때리는 게 훈계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말해도 버릇없이 군다니까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씀을 어기면 당연히 혼이 났는데 사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준호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내를 때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그럴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사위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였거든요. 이유가 있다고요? 때릴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이야기에서 풀면 되잖아요. 이야기로 풀 일이 아니에요. 폭력은 폭력이라고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미영아, 엄마랑 집에 가자. 이런 데서 못 살아. 엄마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데려가세요.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감도 아니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감이 아니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딸 가지고 장난하신 거예요? 장난이라니요. 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죠. 하지만 역시 안 맞네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그날 저는 미영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계속 울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집에서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연락해 보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돈댁,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많이 무거웠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미영이가 아버님 말씀은 들어보자고 해서 결국 가게 됐습니다. 병원장실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분의 첫마디가 의외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히 화가 났지만 이렇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거든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며느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돈댁,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매일 구박받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요. 그래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가요? 자기가 당했으니까 남도 당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참고 견뎠으니까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지만요. 시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됐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당하게 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을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사돈댁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확실히 말해놓겠습니다.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안 가요. 그분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데리고 와서 사과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미영이도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했거든요. 사위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다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인격 모독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이분은 상식적인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사흘 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시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단단히 혼이 났나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인사는 하셨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은 없어 보였어요.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 같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심했던 것 같다고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우리 딸 뺨을 때리셨잖아요. 그게 순간 화가 났다고 손을 댈 수 있나요? 그것도 남의 딸한테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사돈댁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맞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기다렸어요. 저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매일 눈치 보고 살았어요. 음식 하나 잘못해도 혼나고 청소 조금만 빠뜨려도 혼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였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생한 만큼 며느리도 고생해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당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미영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손 안 댈게요. 그리고 미영이한테 잘할게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적어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으키려고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사돈댁 따님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병원 원장이신 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계시다니요. 정말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돈댁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여보,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당신은 조용히 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네,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이분의 진정성도 느껴졌거든요. 미영이가 집에 와서 울고 있을 때도 봤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대충 짐작했고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왜 지금에서야? 며느리 뺨을 때리는 걸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내의 잘못이지만 그걸 방치한 제 책임이 더 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두 분이 모두 무릎을 꿇고 계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돈댁,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영이를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미영이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사과드려요.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겠어요. 저는 그제야 이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약속하셔야 해요.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인격 모독하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약속드립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사돈댁께도 부탁이 있습니다. 미영이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영이의 마음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은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사위를 사랑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걸 믿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저 다시 가볼래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집으로 와. 알겠지? 네, 엄마. 미영이가 시댁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졌어요. 미영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엄마, 어머님이 요리도 같이 하자고 하시고 쇼핑도 같이 가자고 하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변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계셨죠. 사돈댁,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됐어요. 미영이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앞으로는 미영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겠어요. 그리고 사돈댁께도 잘하겠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선물을 열어보니 비싼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미영이 시댁 할머니가 입으시던 한복이에요.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게 저희 집 전통인데 이제서야 드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어요. 이제야 우리 딸을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돈댁이 그때 화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화낸 걸 오히려 고마워하신다니요. 미영이를 보니까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저를 지켜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영이의 아픔을 더 잘 알게 된 거였죠. 지금은 미영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시댁 식구들과도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사위도 예전보다 더 미영이를 챙겨주고 있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댁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때 사돈댁이 화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나쁜 시어머니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그때 참지 않고 우리 딸을 지켜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랬고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우리 딸이 행복해졌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